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이고요. 그 6월 평가원 오늘 시험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좀 도와주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오늘 시험은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랑 이제 수원수투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알겠시겠죠? 4점짜리 문항들만 좀 볼게요. 일단 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9번은 뭐 큰 무리가 없죠. 그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어차피 3차 함수와 여기 있는 2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x3승 빼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6 요 부분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요 정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이게 모든 곳에서 그런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또 대충 그려보자면 일단 미분을 하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인수분해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 1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0이라는 곳은 물론 뭐 여기 가운데 변곡점보다 약간 이쪽일 텐데 어쨌든 0보다 오른쪽에 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을 대입한 이 값을 알아야 하는데 1 집어넣어 보면 없어지고 1,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이 이거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같을 때까지 되는 거죠. 그죠? 문제에서 분명히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여기 뭐 그림이 쭉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조건들이 쭉 있는데 그걸 이 도형에 좀 옮겨보면 AB의 길이가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코사인 값이 8분의 7이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다. 이 문제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AC의 길이를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가능하겠죠? 여기 있는 N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길이는 2고요. 요 길이도 2입니다. 맞죠? 그죠? 요런 상태다. 저희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구하라는 게 여기 DM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요 길이를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물론 이게 1학년 거긴 한데 중선 정리를 이용해 하셔도 되고요. 맞죠? 사실 1학년 내용은 뭐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1학년 때 중선 정리 배웠던 걸 이용하면 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다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히 그냥 수능 범위로만 진행하고 싶다면 2하고 3하고 여기 코사인 세타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저기에 있는 저 길이가 루트 2분의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삼각형 잡아서 이제 원주각 이런 게 같아서 닮은 뭐 이런 거 사실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걸 이제 중3 때 사실 이런 걸 또 배우긴 했어요. 우리가 할선 정리라는 걸 배우긴 했습니다. 이거 아마 뭐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그걸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가 2 곱하기 2다. 요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정리가 있었죠. 사실 이 정리를 모르더라도 사실 얘는 닮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요런 쪽 잡아서 요각이랑 원주각으로 갖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 할선 정리를 쓰시든 닮음을 이용하시든 간에 요 길이 구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잠시 x라고 하면 루트 2분의 루트 5 x는 2 곱하기 2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x라는 애는 4루트 5분의 루트 2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잘못 썼네. 잠시만요. 루트 5분의 다시 할게요. 여기 루트 5분의 4루트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하면 5분의 4루트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답이 그래서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역시나 속도, 가속도, 뭐 위치, 거리 이런 문제 하나씩은 꼭 나오는 거 아시죠? 역시나 이번에도 결국 또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얘 속도와 여기 있는 얘 속도가 나와 있는데 저 두 개는 그냥 직선일 뿐입니다. 맞죠? 그죠? 간단히 나왔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2 빼기 t는 이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V1에 대한 얘기고 이게 바로 P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넓이만큼 P는 원점에서 앞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돌아오려면 그만큼 똑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요만큼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된 거죠.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온 거죠. T가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4일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과는 약간 다릅니다. 맞죠? 양수들을 더하는 건데 3T가 다행히도 다 양수네. 어렵지가 않다. 3T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4까지 해봤자 여기가 4면 여기 있는 요 라인은 10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요 넓이, 이거 자체가 위치의 변화량이자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다 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만 얘기합시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그 12번 풀 때 아마 조금 뭐 시간을 좀 썼거나 이랬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봅시다. 어차피 상대는 그냥 등차 수열일 뿐이야. 공차가 3이구나. 초항 이런 게 안 나와 있긴 한데 AOH를 곱한 게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죠? 아마 등차 수열이 뭐 n에 대한 1차식이다, 직선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구성을 한다면 이런 쪽엔 5, 이런 쪽엔 7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값이 AO, 여기 있는 이 값이 A7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A6이라는 아이가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하네. 이런데 A6이 있을 것이냐, 이런데 A6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A6이 한마디로 말해서 양수냐 음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절대값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그런 상태. 그럼 지금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일단 케이스 두 개 중에 안 되는 경우를 먼저 할게요. 뭐 운 좋게 되는 경우를 먼저 했으면 뭐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 그지? 근데 아무튼 지금은 설명이니까 안 되는 거 먼저 할게요. 자, 어쨌든 요거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걸 푸셔야 하는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부터 6까지 집어넣으면 A7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A7부터는 다 어차피 다 여기 이 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절대값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굳이 쓰자면 A7 더하기 A8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6을 집어넣으시면 A1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죠? 여기도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 뭐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뭐 이런 거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면 뭐 7이랑 12는 19니까 뭐 A9.5가 6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A9.5는 어차피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설 모의고사들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 스킬을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역시나 평가원은 그런 스킬들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냥 깔끔하고 그냥 정석적으로 푸는 게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애들을 뭐 A6으로 뭐 다 맞춰서 뭔가를 한다거나 그럼 약간 계산만 좀 더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풀려고 하지 말고 평가원이나 오히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기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물론 뭐 A7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A1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결국 A1은 6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뭐 6D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뭐 처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 있는 12까지는 11D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뭐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오른쪽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6 더하기 요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부분만 한번 써보면 1부터 넣으면 절대값이 다 있죠. 이렇게 그냥 쭉 쓸게요. 여기 A6 그 다음부터는 뭐 A8 이왕 썼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얘들아 맞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그림상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합니다.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맞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보시면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8, A10, A12 이대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얘들아 맞죠?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이 A6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상황이 갈리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경우 A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예요. 알았지? 설명을 위해 그거 먼저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A6 자, 요 상황이라고 하고 요 식에 이제 넣겠습니다. 여기 6 더하기에 이제 요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A6에서 A2를 뺀 건 4D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8에서 A4를 뺀 것도 4D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D는 3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대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A1이 4개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5D 더하기 7D 더하기 9D 더하기 11D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풀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계산을 좀 해야겠구나. 그죠? 계산을 좀 해야 합니다. 계산이 좀 기네. 그지? 여기 있는 애들 무슨 D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뭐 8D 그 다음에 여기 4A1은 저쪽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냐 여기 했고 여기 5, 7, 9, 11 부서졌다. 5, 7, 9, 11D 이 부분도 계산이 다 되는 상황이죠. 그죠? 요걸 해보시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정리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금 한 식의 조건이 뭐였죠?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었지 지금. 근데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맞는데 요걸 정리를 하면 삑사리 났어요. A6이 0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고 A6이 0보다 작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상 생략을 할게요. 요거 계산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D에다가는 3을 넣으면 됩니다. 공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A1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A6을 구할 수 있죠. A1 더하기 5D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해보면 원래 전제 조건에 모순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틀렸습니다. 이 조건은 이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A6이 음수라고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6이 음수라고 하면 저기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다시 쓸게요. 6A1에 쟤는 이제 3으로 묶어서 쓸게. 6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가서 이거 11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죠?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이 방금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만 마이너스 A6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이해된 거지? 저기만 마이너스 A6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간단해진 게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거, 얘에서 얘 뺀 게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6 더하기는 빼먹으시면 안 돼. 여기 앞에 6 더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6 더하기 그 다음에 얘네들 빼보면 6D 여기도 6D 여기도 6D 즉 18D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 맞죠 얘들아? 맞습니다. 얘들아 요거의 합은 어떻게 구하니? 6, 7, 8, 9, 10, 11 이렇게 있기 때문에 6개의 합이죠. 6개의 합.
6 더하기 11을 뭐 2로 나눴다. 계산만 좀 할게요.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고요. 6A1 더하기 이건 뭡니까? 9에 여기는 17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6 더하기 18D인데 D가 3이라고 문제에 써 있죠. 그래서 6 더하기 말고 6에다 54 더해서 여기는 그냥 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뭐 계산할 수 있죠. 뭐 15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153을 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결국 A1은 6분의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93인가요? 마이너스 93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눠보면 2분의 마이너스 31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된 거죠. 그럼 구하라는 게 뭐죠? 지금 A10이죠. A10. 근데 이전에 확인해야 될 거, A6이 0보다 작은지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지,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A6은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 5D인데 5D는 5 곱하기 3이지 않습니까? 0보다 작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A10만 구하면 되는데, A10은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죠, 더하기. 그 다음에 9 곱하기 공차는 3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 이 친구는 2분의 27이라서 54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죠? 27이니까 좋아요. 그래서 보기에 54에서 31을 빼면 2분의 23 이런 결과를 구할 수 있겠네. 이건 계산만 좀 잘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스킬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쓰시면 이게 시간을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축시키고. 알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항상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봅시다. 여기 뭐 쭉 다 써 있는데 결국은 이 그래프 보시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64, 2의 64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그리고 여기 있는 16의 X승은 사실 2의 4X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와 저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점들을 구해보시면, 이게 2의 64승이 되려면 X좌표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맞죠?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쓰자면, 그죠?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여기는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16,2의 16승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제가 여기를 이제 구한 이유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요점이 아니라 요점이 첫 번째 항이죠. 그죠? 요점이 첫 번째 항. X1은 당연히 1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긴 16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식 세우면 되는데 뭐 그냥 쭉 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XN이라고 한다면 요 라인이 XN 플러스 1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값과 요 값이 함수값이 같으려면 X좌표가 4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XN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XN의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수열의 귀납적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원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 부분인데, 이거는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알 겁니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맞죠? 점화식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아무튼 그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결국 뭐냐, XN이라는 애가, 지금 XN을 바로 써버릴게요. 이제 16 곱하기, 맞죠? 16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요걸 한 게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게 k분의 1보다 작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저렇게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라고 했죠. 지금 n의 최소가 6이라고 했습니다. 얘들 알아들었지? 좋아.
이 상태에서 너희가 이제 조사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n의 최소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n에다 6을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다 6을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이 16 곱하기 4분의 1의 5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죠? 여기 2의 10승, 여기 2의 4승이니까 2의 6승분의 1, 즉 6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n의 최소가 6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6인 경우에 대해 상황을 좀 써봤습니다. 자, 요게 있고요. 그럼 얘가 최소가 6인데 그럼 최소가 5면 안 되냐? 5에 대한 것도 한번 넣어보시면 헷갈릴까봐 쓰는 겁니다. 저기다 5 집어넣으면 얘 4승이죠. 256분의 16이지. 그럼 얘는 1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 요게 k분의 1. 이런 상태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제 상황을 좀 썼는데 이 와중에 최소값이 6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쳐야 된다는 얘기고 64분의 1보다 k분의 1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64보다 분모가 더 작아야 값이 큰 거죠. 얘들아 이해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큰 거. 사실은 뭐 n은 7도 하나 써놓으면 좋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n은 5라고 얘기를 하면 n은 5가 아니고 6이기 때문에 요거는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여기부터는 만족이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의 k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죠? 지금 자연수 k의 개수 구하는 거지. 그래서 잘 보시면 k가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 16을 넣으면 만족을 안 하잖아. 대신에 15부터는 만족되는데 그럼 k가 15면 그때 최소값은 5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5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최소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16부터 가능합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 안 하는 게 16부터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16, 17 이렇게 시작이야. 줄줄이 되다가 63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 63 집어넣으면 요 부등식 성립이죠?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거 여기에 넣었을 때 부등식이 잘 성립합니다. 이해되시죠? 64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n의 최소가 6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차분히 찾아보시면 되고요.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시험 볼 때. 그럼 이렇게 6인 경우, 5인 경우, 뭐 7인 경우 이런 걸 써보시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의 개수는 63에서 16을 뺀 뒤 한 개를 더하면 되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얘 47 더하기 1이니까 48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48은 1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이번엔 14번을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요. 그죠? 수투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건 약간 좀 특이하죠. 3차 함수 gx가 있는데 그 3차 함수를 범위에 따라 이렇게 나눠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3차 함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을 요거라고 놓은 거고 0보다 오른쪽이라고 한 부분을 요거라고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좀 특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네. 그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g'x를 이런 거 보시면 뭐 당연히 미분하고 싶죠? 그죠? 미분하고 싶습니다. x에 대해 미분해야겠지? 마이너스 fx, 여기는 fx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고 얘는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일단 뭐 g는 이게 3차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너희는 최소한 여기에 0 집어넣은 거랑 0 집어넣은 거 같죠? 그리고 실제로 0은 0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G0이 0이란 얘기고요. G0이 결국은 0이란 얘기고 그 다음 미분도 가능할 거니까 여기에 0 집어넣은 거와 여기에 0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F형도 0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G'형도 0이겠지. 뭐 그렇게 되나? 그렇죠. 여기 집어넣은 거랑 집어넣은 거 미분 가능하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을 이제 좀 도와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생각을 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제 보기에서 이제 구하는 건데 방금 이건 얘기했어요. F형이 0인 건 왜 그렇다고요? G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3차 함수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여기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형과 F형이 같다 하면 F형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저기 있는 저 fx가 극대값을 갖냐고 지금 했어요. 맞죠? 그러면 너희가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다. 이게 F형이 0이라는 건 사실 G의 입장에서는 G'0도 0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맞죠? G'0도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황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개형에서 다 말이 돼야 니은 디귿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개형을 한 세 가지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는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G'이 0이면 이런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3차 함수 3중근 갖는 거 얘기한 거지. 한마디로 말해 얘는 그냥 x3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고 여기가 0인 상태지. 두 번째는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 자, 글쎄 천천히 해보자. 0에선 분명히 접하고 근이 하나가 다른 곳에 하나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얘들아 맞아요? 다른 곳에 근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gx, 이거 뭐 gx. 뭐 여기는 뭐 나중에 놓자. 아무튼 식이 모양이 이럴 수 있죠, 그죠? 모양이 이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0에서 접하긴 하는데 그 접하는 게 이쪽이 0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쪽이 0일 수도 있다. 그럼 너희는 지금 상황이 요 세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극대인 경우와 0에서 극소인 경우 이런 상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볼게요. 세 개가 다 맞아야 니은 디귿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의 경우 제가 뭘 그릴 거냐면 F'X를 그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G'X죠, 사실. 이게 G'X. 저걸 미분하면 그냥 3X 제곱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쓰자면 3X 제곱입니다. 여기는 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 0 되는 애가 미분해서 0 되는 애가 저기 하나 더 있잖아. 저기를 내가 그냥 요 부분을 뭐 잠깐 K라고 놓을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 그림이 이제 두 실근 가져야지. 여기 0, 여기 K. 여기에 있는 G'X는 그래서 굳이 쓰자면 3X의 X 빼기 K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얘들아 이해되고 있지? 모양들이 이게 나눠진 상황이니까 모든 거에 대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난 얘를 K라고 한번 놔볼게요. 알겠죠? 여기가 K고 여기가 0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G'X는 왜 최고차항 3인지 알지? 미분했으니까. 이건 뭐 식이 똑같네. 식은 똑같은데 K가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가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G'X들인데 여기 이 식도 잠깐만 볼게. 여기 있는 G'X가 0보다 왼쪽에서는 요 부분이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요 부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F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결국 여기를 해야 되거든. 맞지? 그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까? 자, 요 상태에서의 FX는 얘들아 지금 여긴 0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쟤는 그림이 0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fx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fx란 얘기네. 그지? 저 부분을 그리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왼쪽인 부분은 fx를 걷어 올린 건데 그 걷어 올린 게 이거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그림에 이 왼쪽을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fx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fx. 얘들아 이해가 되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얘는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걷어 올리면 G'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0보다 오른쪽은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여기 0이고 뭐 여기 K라고 치면은 여기보다 오른쪽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두시면 되고 0보다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은 fx를 걷어 올려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약간 뭐 적당히 그릴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좋아요. 이것도 역시나 fx다. 아, 글씨가 왜 이러냐. 자, 이제 그리고 밑에 있는 얘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우리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얘가 있는데 0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0보다 오른쪽은 이 부분 그대로 자, 여기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0 0보다 왼쪽인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가 된 거니까 오히려 뒤집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fx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니은, 디귿이 다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보면 fx가 극대값을 갖냐고 물었는데 여기 이 그림들 보세요. 이거 극대값이지? 여기도 극대값이 있지? 하지만 맨 위에 그림은 극대값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아, 니은을 틀렸다고 하셔야겠습니다. 아, 니은은 그래서 결국 틀리게 됐습니다. 기업은 맞았고 좋아. 그리고 디귿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보기 한번 보세요. F1이 2하고 4 사이다. 아, 저럴 때 fx는 x. 요거에 대해 실근이 몇 개냐. 지금 요걸 보려고 합니다. 그럼 F1에 대한 식을 좀 세워야겠네.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 다시. F1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쪽 어딘가야. 아, 여기 어딘가에 1. 얘도 여기 어딘가에 1. 얘도 여기 어딘가에 1인데 어차피 이거는 이 그림에서 그냥 요 부분 얘기하는 거네. 뭐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저 오른쪽 부분. 그래서 너희 여기 식을 이미 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식이 그게 F인데 그게 G'이잖아 지금. 여기 식이 다 써져 있어 이렇게. 저기다 1들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일단 저기 있는 맨 위에 있는 얘부터 보자. 쟤는 사실 근데 크게 할 얘기가 없네. 왜냐면 fx는 x라고 했는데 요 그림에다 x를 그린다면 f1이 뭐 어디 있든 간에 여기다 y는 x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왜냐면 0에서 기울기가 0이니까 저기를 저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실근이 3개입니다. 얘의 실근은 당연히 3개야. 지금 디귿에서 실근이 3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리면 당연히 오케이야. 그럼 여기를 보셔야겠네. y는 x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얘들아 y는 x는 0,0을 무조건 지나잖아. 그럼 0,0 지날 때 x가 이런 식으로 지나나 아니면 여기를 뚫고 지나냐 이거에 따라 개수가 막 달라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F'0 내가 약간 의도적으로 그리긴 했는데 저 F'0의 범위를 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0의 범위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식이 결국 저 식이니까 쟤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3x에 요거를 미분할 거야. 요걸 미분하면 3에 x 빼기 k 더하기 3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들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0을 집어넣을게. x는 0일 때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0 집어넣으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3k입니다. 그러니까 k의 범위를 알아내면 저 점에서의 요 기울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요 기울기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몇 정도 되는지. 근데 여기에 그 부등식이 있었죠. 아까 F1이 여기 보세요. F1이 2하고 4 사이라고 아까 분명히 했었죠. F1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여기도 한번 봐보자. 이제 F1이 2하고 4라고 했기 때문에 요런 데에 집어넣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3에 1 빼기 k라고 할 수 있어. 저게 2하고 4 사이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걸 여기다 풀게요. 2 3에 1 빼기 k 4. 요 범위를 구해서 여기다 적용을 하시면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그럼 얘는 3분의 2 3분의 4. 자, 이거 지워버리고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k 3분의 1. 얘들아 여기까지 되어버렸네. 이해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k는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1. 결국은 이게 지금 기울기야. 원점에서의 기울기. 원점. 그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런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거 따져야 되긴 하지만 걷어 올리는 거는 그냥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잖아.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기울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가령 요 기울기를 뭐 한 2분의 1 정도 된다고 해봐. 그러면 나는 여기다 y는 x를 그을 거니까 원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초록색보다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울기가 1인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x니까. 이거 2분의 1은 그냥 예시 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실근이 3개가 나온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볼게요. 여기 있는 얘도 물론 우미분계수, 점유분계수 있지만 그냥 오른쪽이라고 치면 여기 있는 얘도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래서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y는 x가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3개를 갖는다. 그러므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근이 전부 다 3개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번이 조금 어려웠네. 그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정보는 A1이 0이고 A22가 0 되는 애를 뭐 구하여라 이거네. 그동안 이제 역추적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얘는 다행히도 A1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걸 따라서 저걸 구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한 친구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1이 일단 0이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건 일단 몇 개를 넣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조금 더 간단히 하는 건 좀 뒤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 A1을 0이라고 했을 때 A2는 그럼 뭐 여기 0인 건 여기 위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A3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 뭐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K 플러스 1분의 1은 자연수기 때문에 분명히 0보다 크죠. 그죠? K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K분의 1을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K분의 1은 분명히 음수죠. 왜냐면 뒤에 게 더 크니까. 그래서 A4까지는 이제 뭐 별 무진제가 없이 오게 됩니다. 음수면 얘를 더해야 되죠. 여기 하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오게 돼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대입을 했던 친구들은 이 다음부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K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K가 1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 집어넣으시면 A4가 0입니다. K는 자연수니까. 근데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이죠? 만약에 뭐 2만 넣었다고 쳐도 3분의 2가 2분의 1보다 크잖아. 좀 양수거든.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부터는 A4가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A4가 0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미 0이거든. 그럼 이 모양을 잘 봐. 0 나오면 얘 나오고 얘 나오고 근데 그 다음이 얘가 0인 거잖아. 만약에 K가 1이었다고 치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A4가 0이면 이 부분이 0이니까 결국은 그 다음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얘들아 0이 나왔으면 얘 나와야 되고 얘 나와야 되고 다시 0이 나왔으면 걔 나와야 되고 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원래 A1이 0이었지 않습니까? A4가 0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A7이 0이고 3개씩 쭉 가는 거네. A10은 0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0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저것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이거든.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A22가 0 되는 애 중에 0 되는 애가 0이 될 수 있게 하는 K가 1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면 A4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면 이제 더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 A5 같은 경우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면 K분의 1을 빼야죠. 그럼 K 플러스 1분의 2
빼기 K분의 2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얘들아. 맞아요? 이렇게 가능한데 이건 음수가 분명해. 얘보다 뒤에가 더 크니까. 그지? 그 음수가 분명한 건 이제 가면 돼. 음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K 플러스 1분의 1 하나 더 더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건 뭐가 더 큰지가 분명하지가 않아. 맞지? 그지? 그럼 저게 바로 0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명확한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요런 라인이나 요런 라인들 이거는 뭐가 큰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같아질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후보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보들.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같다고 하려면 2면 돼. 3분의 3, 2분의 2. 그럼 맞지? 그지? K가 2면 됩니다. 저게 K가 2라면 K가 2라면 저기다 2 집어넣으면 이제 0이니까 이번엔 A6이 0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원래 A1은 0이었지. A6이 0이야? 그럼 A11이 0이야. A16이 0이고 A21이 0이고 이런 식으로 가요. A22는 0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K가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여기에 3 같은 것만 넣어보셔도 알겠지만 4분의 3이 3분의 2보다 커집니다. 양수죠. 그럼 또 명확하지? 양수인 거 명확하잖아. 그럼 이제는 여기에 넣으면 되잖아. 하나를 또 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칙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얘는 A2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애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풀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여기 써있는 대로 하면 양수냐 음수냐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있냐면 봐보세요. K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얘는 주기가 1, 4, 7, 10 이렇게 가지. 여기 주기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K가 1인 경우 주기가 3. K가 2인 경우는 K가 2인 경우는 A1, A6, A11, A16 주기가 5인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써볼게. K가 1일 때 3, K가 2일 때 5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너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 사실은 주기가 그러니까 K에 대한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주기가 2K 플러스 5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2K 플러스 5가 아니죠. 2K 플러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이런 게 약간 수열적인 생각이지. 맞지? 그래서 이 주기성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조금만 더 해보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A2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두 개씩 늘어나는데 어차피 이 주기를 보면 22가 되는 경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K가 뭐냐에 따라서 주기가 요거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1이 0인 게 이미 있잖아. 그럼 여기서 주기가 K가 뭐냐에 따라 주기가 정해지면 얘 그만큼 가는 거잖아. 만약에 뭐 주기가 9다. 그럼 A1 다음은 A10이 되는 거고 A19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22가 0인 그 K들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좋아. 이거에 대해 진행해 보세요. 근데 이제 좀 두 번째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기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걸 좀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게 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걸 따라가는 요 부분은 이게 체크를 하셔야 돼. 이렇게. 이걸로 진행하시면 이제 나온다는 거 알겠죠? A1이 0이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세요. A1이 0이니까 지금 걱정이 되네. 이해되고 있는 거죠? 0이 되는 거에 대한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이 되는 항에 대한 주기. 지금 위에서 계속 그거 한 거야. 얘들 알아들었지? 그럼 A22가 0 되는 애가 몇 개 없어. 세 가지밖에 없지. 그치?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제 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보세요. 어차피 AN 플러스 1이 되려면 AN에다가 이걸 더하던지 이걸 빼던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됩니다. 얘들아 맞죠? 물론 이게 범위에 따라 가긴 하는 건데 어차피 요 안에 들어있다고 치면 A22까지 가려면 그 순서에 상관없이 뭐를 뭐 먼저 더하든 뭐를 빼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도 지금 보긴 했어요. 지금 분명히 이해되시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 걸 일단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주기적으로 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결국은 AN에 요걸 더하든 요걸 빼든 간에,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일관적인 상황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관적인 상황을 따라가서 A22가 0이 되려면, 만약에 너가 여기 있는 얘를 n개를 택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1-n개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A1이 A22가 되려면 21단계를 거쳐야 돼. 이해되지? A2 되는 단계, A3 되는 단계, A22 되는 단계, 21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별로 얘를 더하는 걸 n개를 택했어. 이게 띄엄띄엄 있겠지, 주기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k분의 1 되는 거 요거 택했어. 뭐 번갈아 가면서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이렇게 있겠지만, 그럼 이 결과물이 결국 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k 플러스 1분의 1을 n개 한 거와 마이너스 k분의 1을 21 마이너스 n개 한 거, 이게 변화량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A1도 0이었고 A22도 0이니까 결국 이런 단계를 거쳐준 이 변화량이 결국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쪽으로 끌고 와서 좀 풀게요. 얘들아, 여기로 좀 올게.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k분의 1, 이거에 n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제 나머지는 넘기면 k분의 21. 이게 k분의 2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양변에 k를 좀 곱할게요. k 플러스 1분의 k를 곱하면 여기 위에는 어떻게 되냐? 2k 플러스 1이죠? 통분한 거니까. 그리고 k 플러스 1인데 k 곱했으니까 없어졌어요. 얘들아, 이거 통분하고 양변에 k를 곱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양변에 k를 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21에 이렇게 또 진행할 수 있죠, 얘들아. 맞아요? 요런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얘는 2kn, 그 다음 또 넘어가면 마이너스 21k, 맞죠? 마이너스 21k, 그리고 더하기 n, 맞지? 그리고 오른쪽에 21이 있다. 이런 약간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k하고 n은 다 자연수니까, 맞지?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 2k n 이렇게 가보면 여긴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2kn 마이너스 2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21이지. 이렇게 돼야 이게 마이너스 21k 되고,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1이니까 이쪽은 2분의 21만 남아야지. 얘들아, 좀 어렵나?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긴장된 상황이잖아. 수능이나 이런 거. 쭉 넣어서 범위 보고 진행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주기가 이거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 진행하시면 답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1이 0이니까 다음 0이 되는 게 몇 개씩 반복되는지가 K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22번째가 0이 되는 K를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너가 좀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게 N개, 요게 21 빼기 N개, 21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물이 결국 변화량이 0이니까 0이 0이 됐기 때문에 요게 결국 0이 돼야 돼서 저거를 일로 가져와서 정리를 한 게 요거고요. 요거를 부정방정식, 뭔지 알죠?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제가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여기 2 곱하면 2k 플러스 1, 여기 2 곱하면 2n-21. 혹시 계산 실수하진 않았겠지? 아무튼 여기 21,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들 자연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2k 플러스 1은 이렇게 나눠 놓을게. 이렇게 나눠 볼게요, 상황을.
지금 잠시만. 구하라는 게 결국 뭐였죠? K들을 다 더하는 거죠? 자, 더해봅시다. 이게 2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일단 3인 경우가 있겠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 7이 돼야겠죠? 7? 그러면 이런 n은 있잖아. 이거 넘기면 28이니까 n이 있잖아요. 여기다 써놓을게. K하고 N. K는 1인 경우고 N은 14인 경우지. 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들 알겠지? 미안.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뭐겠어요? 21의 약수가 필요하잖아 지금. 여기 7. 그럼 여기는 뭐 3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여기가 7이려면 여기다 뭐 넣어야 됩니까? 3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3 넣어주시고 여기는 24니까 여기는 12. 역시나 n이 존재한다. 그 다음 21의 약수는 그 다음 21로 넘어가야 돼. 맞지? 21로 넘어가셔야 돼요. 21이면 여기는 1이구나. 그러면 k는 뭐죠 얘들아?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러면 여기 있는 n은 뭐 22니까 n은 뭐 11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 보이시죠? 요런 방법을 택해도 1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지금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돌려보세요. 답은 14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을 보시겠습니다. 15번이 좀 어려웠는데 그죠?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보자. 최고치 한계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있어요. 1일 때와 4일 때 극소다. 뭐 극대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1일 때랑 4일 때 극소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극값을 얘기하려면 미분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f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fx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죠? 근데 1하고 4가 극값이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 f2는 절대값 f1과 똑같아야 하고 상황이 그지? 그 다음에 뭐 4죠? 절대값 f4와 절대값 f5도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은 너희가 대칭성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지. 근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 요 상황에서 얘들아 이게 이렇게까지 같으려면 일단 다 붕 떠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뒤집어 올라가긴 해야지. 그지? 뒤집어 올라가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쉬운 거. 얘들아 괜찮지? 절대값 fx가 이런 식으로는 생겨야 될 것 같아. 얘가 다 붕 떠 있으면 이렇게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만들어 봤어. 그러면 fx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1만큼 옮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 정도에 이렇게 1만큼 왼쪽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죠. 평행 이동한 거지. 자, 이런 거를 너가 절대값 f의 x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얘네들의 부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분홍색에서 흰색을 빼라는 거죠. 지금 부호를 왜 보려고 합니까? 당연히 봐야지. 왜냐면 극소인지 극대인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렇습니다. 분홍색에서 흰색을 빼면 여기 마이너스, 분홍색에서 흰색 빼면 여긴 플러스, 여기 분홍색에서 흰색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얘들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이구나. 상황이 이렇다는 걸 볼 수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지점이 극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은 어때요 얘들아? 거기는 극대지. 그지? 오히려 여기 어딘가에 극대도 있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 결국은 극소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소, 극대, 극소 이 상황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복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슬슬 처리를 해볼게.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어. 상황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슬슬 이렇게 쳐서
이 라인이 지금 같다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사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적인 상황이잖아. 2차 함수는 당연히 축에 대해 대칭이죠,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저 F1, F2, F4, F5 저런 아이들이 여기 요런 라인에 이런 식으로 1과 2 넣은 게 같고, 지금 내가 절대값 fx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라인 그대로 가서 여기가 4, 여기가 5 요렇게 같을 때가 쟤네들이 결국은 극소인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좀 요 상황을 잘 보세요. 이걸 대칭적으로 이 라인으로 그린 이유는 이 상황을 잘 봐. 완전히 좌우 대칭이야, 상황이. 똑같은 대칭인 걸 1만큼 옮긴 것 뿐이야,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극소 일어나는 상황, 여기 극소 일어나는 상황은 완전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적인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아는 친구들은 또 알 거예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요 가운데 라인이 있을 텐데 여긴 오히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가운데 3. 그리고 방금 이 문제에는 없지만, 이 문제는 극소 얘기밖에 없지만 여기에 극대가 있다는 것도 방금 파악을 했잖아. 그럼 쟤 같은 경우는 쟤도 어차피 같을 때일 거 아니야. 그 값은 어차피 요게 0일 때이기 때문에 저게 같은 경우 중에는 요 경우도 있죠. 요렇게 여기 들어가는 여기 2분의 5, 여기는 여기는 2분의 7. 요렇게 되는 요 부분, 요 부분. 여기는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너희가 좀 헷갈리면 이 적분식을 잘 봐봐. 여기 있는 애를 결국은 한 칸을 적분하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한 칸 적분하면 요 그림에서 넓이 얘기하는 건데 요거랑 요거 한 거 이게 제일 작지. 왜냐면 0을 거의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잖아. 제일 작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제일 작고, 여기 이 가운데 여기로 때렸을 때 이만큼. 이만큼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게 중간에 있는 극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들아,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칭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질 때가 극소다.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질 때가 극대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틀린 얘기 아니고요. 아무튼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fx라는 애는 보시다시피 최고차항이 2라고 했죠. 그리고 축이 3이라는 걸 방금 알았죠.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이거 꼭지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얘가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2를 넣은 게 여기 있을 거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쓸 수 있죠. f1 더하기 f2는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냥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원래 양수고 얘는 원래 음수니까. 얘들 아시겠죠? 요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그러면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 구하라는 게 뭡니까? F0을 구하는 거죠? F0을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8에서 5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3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요즘 이런 문제도 많네. 그지? 요 값이 정수가 되는 로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아요. 요 부분을 봅시다. 이게 정수가 돼야 합니다. 일단 로그 64 이런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지? 저런 건 2의 6승으로 바꿔서 6을 밖으로 좀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다 바꿨을 것 같아. 이해되시죠? 2의 6승이라서 6이 내려와서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정수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맞죠? 저 상황을 잘 유심히 관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n은 자연수. n은 자연수. n은 자연수.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 1만 넣어봐도 이거는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지? 그지? 여기 있는 정수는 최소한 음의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의 정수구나.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 분모가 더 크면 이거는 음수를 띌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점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이 로그 2를 날려서 정수가 되게 하려면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돼요. 분명히. 그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데
얘가 2의 거듭제곱인 건 알겠는데 이 분모에 있는 3까지 약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맞니? 그래서 요거에 입각해서 얘기해보면 4n 더하기 16분의 3이라는 아이가 그냥 막 문자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갈게요.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하는데 이 3을 약분하려면 작은 거부터 쓰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2에 마이너스 3 넣어봐. 그럼 로그 2랑 2는 날리고 마이너스 3만 나오면 3 약분하고 그냥 음의 정수다라고 말하면 그만이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은 뭐겠니? 얘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얘들아 그냥 2의 3승 그냥 2의 6승 이런 건 될 수가 없잖아. 숫자 구성상 맞지? 분모가 훨씬 큰 숫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의 마이너스 9승 2의 마이너스 12승 결국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3까지 약분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이게 무한히 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여기 1000 이하의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정도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슬슬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 있는 얘는 뭐 8분의 1이라고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64분의 1이라고 가시면 되고 뭐 큰 무리 없죠? 512분의 1 2의 12승은 좀 크네. 2의 12승은 뭐죠? 1024에 2048에 4096 이런 건가? 뭐 4096분의 1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3을 다 나눈 다음 역수를 좀 취할게요. 그러면 4n 플러스 16은 4n 플러스 16이 뭐가 되냐? 얘 같은 경우 3 내리고 뒤집으면 24. 얘들아 이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을 끝까지 해야 돼. 왜냐면 n들을 다 구하라고 했잖아. 실제로 n을 다 구해서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92입니까? 그거 뒤집었으니까 192죠. 오케이. 요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도 3을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1536? 틀리면 안 돼. 아니, 틀리면 안 돼가 아니라 틀리면 말해주는데 말도 못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36에 15 이해되죠? 1536 여기 3을 곱하면 이게 막 몰라 12,000 몇 될 텐데 그거는 4로 나눠봤자 1000이 넘어가죠. 그죠? 이 뒤에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밖에 안 남았구나. 됐지 얘들아? 계산만 잘하면 되겠다. 자 16을 뺍니다 또. 굉장히 귀찮네요. 그죠? 어쩔 수 없네. 근데 16을 또 빼세요. 16 빼면 뭐니 얘들아? 176입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16을 빼면 얘는 15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4n들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 저것들을 4로만 나누시면 돼요. 맞죠? 4로 나누고 끝냅시다. 자 얘는 저 4로 나누면 2 얘는 4로 나누면 44 됐지? 얘 4로 나누면 뭐냐 이거 3, 42 맞니? 그래 8, 4, 32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얘네들 더하는 거구나. 46 더하는 건가? 426 뭔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겠네요. 뭔가가 아니라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깔끔하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이제 뭐랄까 너희가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 답이 계속 나오는 거 알죠? 어쨌든 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간에 그러니까 최소한 극대극소라거나 변곡점이라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라거나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식이 계속 정해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르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조금 순발력을 발휘한 친구들은 좀 적당히 찍을 수 있는 좀 상황도 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gx 같은 경우에 저기 x 플러스 3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뭔가 6을 넣으면 그냥 0인 것 같고 그래서 근들을 뭔가 걔네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한 친구들도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기에는 문제 내용이 질이 굉장히 높고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자세히 풀어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적당히 풀었거나 이런 친구들은 또 아마 얻을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튼 좀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여기 보세요. 양수 A, B가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물론 시험 볼 때는 그거 파악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b가 3보다 크다고 한 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이유가 뭔지까지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게 된 겁니다. b가 왜 3보다 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뭐 이건 뭐 별거 없네, 그지? 그냥 뭐 x제곱 어쩌고로 시작하는 애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gx가 있는데요, 이거와 범위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얘가 분명히 연속이라고 했어.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0 넣은 거랑 밑에 0 넣은 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부터 써놓고 시작합시다. 3F0 저기다 0 집어넣으면 AF-B. 자, 요게 일단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쭉 가볼게. 이러다가 G4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좀 써놓자.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그만이네. 그러면 4 더하기 A F에 4 마이너스 B. 자, 이걸 구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하죠. A와 B가 뭔지를 알아내셔야 하고, 두 번째는 FX가 뭔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것만 알아내면 요거 계산하면 다 답이에요. 지금 요런 거는 이제 식이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A, B를 구하거나 뭐 이럴 때 쓰일 만한 식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파악이 끝났어. 이런 걸 왜 굳이 당연한 얘기를 했냐? 시험 볼 때 이런 걸 해놔야 자신감이 생겨. 내가 뭐 할지가 명확하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는 거야. 이거 너희도 알겠지만 요즘은 지금 뭐 평가원도 마침 그랬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변별력 문제들 있죠. 다시 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2번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미적분 30번이나 이런 것들 있죠. 계산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이게 트렌드가 있는데, 그동안은 계산 많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 요즘은 좀 깔끔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대신에 좀 추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지금 관찰해야지. 요 식을 이거 계속 관찰해야지. 맞지? 막 계산보다는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아. 요즘 느낌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무작정 막 달려들지 말고 조금 문제를 깊이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걸 한 이유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시험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얘,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 안 하는 게 있겠네. 일단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상태를 좀 보자. 이거의 명확한 점은 극한값이야. 얘들아, 맞지? 극한값이야. 그럼 잘 보세요. 아니, 마이너스 3을 여기에 넣어보면 분모가 0이네. 그러네. 분모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3 여기 넣으면 G 마이너스 3은 여기 넣으면 되니까 0이네. 그럼 여긴 GT 있고 여기 뭐 GT가 있는데, 맞죠? 그죠? 그럼 루트 GT 제곱은 뭐 절대값으로 밖으로 빠질 거고, 여기 GT라 해서 뭐 날아가면 뭔가 뭐 0분의 0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자. 이건 X에 대한 식이야. 여기 있는 GT들은 그냥 뭐 상수 같은 거야 지금 결국에. 이해되십니까? 이건 T에 대한 식이 아니에요. T를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T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 그런 거 아니야.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는 거고, GT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애야. 그냥 숫자 같은 애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3이 여기 두 개나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애가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존재를 안 하려면 X 플러스 3이 밑에 두 개가 있으니까 위에는 X 플러스 3 개수가 좀 더 적거나, 그럼 무한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존재를 하려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그 인수만큼 개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분자에 있거나, 상황은 딱 그 상황이야. 맞지? 결국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저 상황을 보시면, 제가 아까도 잠시 힌트를 드렸으나 X에 대한 식이고 GT는 상수일 수밖에 없는데, 너는 여기서 잘 봐봐. 힌트를 또 줄게. 루트 제곱, 여긴 또 절대값 0이 기준이야. 0. 얘들 아시겠어요? 0이 기준이다. GT가 0인 경우와 GT가 0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야.
GT는 상수야. 저건 X에 대한 식이야. 그리고 그 극한값이 있냐 없냐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가 뭐 요거밖에 없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럼 GT는 상수인데 여기 절대값도 있고 여기 뭐 GT 제곱에 루트도 끼어 있고 루트 GT 제곱 이런 거 다 0이 기준이라고. 이해되시죠?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GT가 만약에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기 있는 저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맞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분해. 저게 0이면 뭐 그냥 쓰면 되네. 뒤에가 다 날아가네. 그럼 여기는 그냥 루트, 맞죠? 절대값 gx. 얘들아 맞아요? 이거 식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 3이 적용되면 요 부분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럼 절대값 여기 쓴다. x 플러스 3에 fx 이렇게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gt가 0이면 상황이 이렇게 됐어. 근데 너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fx는 2차에 불과해. 그럼 이렇게 쓸게. 아무리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더라도 x 플러스 3의 3승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건 x 플러스 3의 2분의 3승이야. 내 말 이해되죠? 여기 위에 있는 건 x 플러스 3의 물론 이거 절대값이 있지만 2분의 3승이라고. 아무리 얘가 얘라고 하더라도 아니 안 쓸게. 쟤라고 하더라도 알았지? 얘라고 하더라도 요거밖에 안 돼. 여기가 개수가 더 많아. 아니 분모의 인수가 더 많으면 저 분모에 0이 남게 되는 거 아니야. 약분을 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무한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얘여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여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가 존재 안 해요? 극한값이 존재 안 해요. 그럼 얘들아 굉장히 많은 걸 알았네. 봐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잘 봐봐. 존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거야. 얘들아 지금 논리적인 구조를 알겠니? GT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에 대해 조사를 할 건데 미안해. GT가 0이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보다시피. 그러면 GT가 0인 애가 얘하고 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 G-3은 0이구나. G6은 0이거나 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GT가 0이면 존재 안 하니까. 좋아요. 그 다음 자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요거 얘기해 볼게요. 이제 GT가 만약에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애를 유리화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맞죠? 그죠? 유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쟤는 x 플러스 3의 제곱 분해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유리화하면 위에 제곱에서 이 제곱 빼면 g 제곱이 없어지죠. 지금 저기. 그리고 절대값 gx 요것만 남을 거야. 절대값 gx는 내가 아까 요것도 좀 잘못 썼구나. 여기 절대값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얘들아? 이해되지? 아무튼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도 이 정도. 그냥 곱하기 켤레 곱한 거 밑에 쓰셔야죠. 그럼 사실 쓸 필요도 없는데 써보자. 루트 g x 그 다음에 절대값 요 한 거 더하기 gt의 제곱. 자 요거 맞죠? 그리고 켤레니까 더하기 절대값 gt. 여기까지 써버렸는데 이거분의 1. 얘들아 이해되지? 근데 봐봐. 내가 지금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다 적용하면 얘는 이제 뭐 0이겠지. 아까 x 플러스 3의 fx니까. 여긴 얘는 어떠냐? 다시 얘기한다. 그냥 수라고 수.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 넣으면 절대값 gt.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 절대값 gt 이건데 이거는 gt가 그냥 0이 아닌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얘 뭐 0일 리 없잖아. 분모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숫자분의 1일 뿐이야. 얘는 그냥 숫자야. 그래서 저건 그냥 수렴하는 어떤 그냥 숫자야. 수렴하거든도 아니고 그냥 숫자가 곱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문제구나. 요 부분이 문제야. 요 부분.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존재하지 않는 게 이 위의 상황이야. 이거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GT가 0인 애가 요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과 6 저건 좀 이따 볼 거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존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존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얘가 존재를 안 하면 저 개수가, 요것도 잘 봐,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맞지? 여기서도 존재 안 하게 하면 개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여기는 존재를 하게 만들어야 돼. 위에 있는 GT가 0인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존재하게 만드셔야 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어차피 어떤 숫자가 곱해진 것 뿐이라고 했어요. 여기 얘 보이시죠? x 플러스 3의 제곱인 거 보이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얘가 하나밖에 없어. 맞지? 그럼 fx가 x 플러스 3을 하나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되네. fx가 2차식인데 x 플러스 3을 최소 1개 이상,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하나일 때랑 2개일 때가 있겠지. fx는 어차피 2차 함수일 뿐이니까. 얘들아 알겠지? 1개 이상, 이게 보장됐어. 자, 이건 됐지? 무조건 2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직은 x 플러스 3이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이해되시죠?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존재 안 하는 건 얘와 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시겠죠? 자, 좋아.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냐 뭐 다른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 잘 보세요. 이거 좀 뭐 염두에 잘 둬야 돼. 지금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G-3과 G6은 무조건 0이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상. 그리고 여기 볼게요. 쉽지가 않네, 그지? G-3은 얘들아, 마이너스 3은 여기 넣으면 무조건 0이야. 6은 여기에 넣어야 되지? 6은 여기에 넣어야 되면 6 더하기 A, 이거 좀 써놓고 가자. F에 6 빼기 B, 0이어야 돼. 얘 때문에 6 더하기 A는 0이 될 수가 없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F 6 빼기 B가 0인 걸 일단 알고 있어요. B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양수야. 근데 3보다 큰 양수야. 자,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다 가보겠습니다. fx를 잘 보세요. 여기 다시 우리의 목적을 잘 봐. G-3은 0이야. F-3은 당연히 0이야. 그래서 이것도 0이지. 이거 하나 이상 가져야 된다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G6이 0이죠. G6이 0이면 F의 입장에서는 F의 6 빼기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3보다 큰 양수라고 했어요. 일단 이런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갑니다 이제. 자, 또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 fx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해보자. 자, 여기 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보세요. 만약에 요 점 말고 fx가 왼쪽에 근을 하나 갖는다고 해보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근이 하나 더 있죠. 얘들아 이해돼요? 그럼 여기 했던 요식을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GT가 0이 되는 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GT식이 얘였어. 그럼 마이너스 3 말고도 왼쪽에 근이 또 있다는 거는 6이랑 마이너스 3 외에 더 왼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실수 T가. 왜? GT는 0이 되면 되는 애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3이랑 6밖에 없다고 했거든 여기. 맞죠? 안 돼. 여기 다시 와. 실패.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근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구나. 왼쪽에는 일단. 그래. 그러면 일단 이제 드는 생각은 마이너스 3에서 일단 접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마이너스 3 하나랑 0보다 오른쪽 하나의 근이 있다고 치면은 이 범위를 보세요. 다시 또 여기 왔다 갔다 좀 합니다. 0보다 작은 곳에서의 근은 마이너스 3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0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방금 그린 이 그림에서는 요 점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왜냐면 여기서 끊어졌잖아. 왼쪽만 근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만 있다고 할 수 있네. 근데 여기 있는 이 f6 빼기 b 요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내가 요 부분을 볼게. 여기 fx 빼기 b 이 식을 한번 보자. 물론 내가 여기 써놨는데 fx 빼기 b라는 함수가 0이 되는 애를 보면 잘 봐 얘들아. fx를 fx 빼기 b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뜻인데 b라는 애가 지금 3보다 큰 양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노란색, 내가 지금 노란색 있지? 이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마저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평행이동해야 돼. 그리고 그게 0 되는 애를 보려고 해. 평행이동할게. 얘가 요만큼만 평행이동이 되면 여기가 6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이랑 6밖에 없지 정확히?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니?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b가 3보다 크다고 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만큼만 이동할 수가 없어. 더 많이 이동해야 돼. 적어도 이 마이너스 3이 0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해야 돼.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어우 목이 너무 아프네. 미안해. 오른쪽으로 3보다 더 넘어가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선처럼 안 돼. 넘어가게 해야 돼. 이렇게. 아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생겨. 두 개가. 얘가 만약에 6이다. 뭐 6이 아니겠지만 6이라고 하자. 6이면 6보다 큰 애가 더 생겨. 여기가 6이면 0이랑 6 사이에 어떤 뭐 1이나 2나 뭐 이런 작은 애 있지. 작은 양수. 그게 하나 더 생겨.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3과 6분이다의 모순이야 모순. 얘들아 이해가 되니? 그리고 내가 지금 b가 왜 3보다 큰지라는 저런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가자. 이제 정리해서 얘기할게.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데 내가 마지막에 정리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해가 안 되면 좀 돌려서 좀 보세요. 좀 어려우니까 그지? 자 결론은 마이너스 3은 근이지만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fx가. 그래서 이러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럼 중근이야 이 얘기지. 좋아. 그러므로 fx는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곱일 수밖에 없고요. 걔를 옆으로 옮겨서 얼마만큼 옮기는 거였죠? 아까 b만큼 옮겨서 그게 여기 6이 되게 해서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6분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야 지금 상황을. 뭔지 알겠습니까? 오른쪽으로 9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구나. b가 9라는 거 알았지 방금. 마이너스 3이 6이 되게 하려면 9만큼 당겨야지.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로 가볼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부분 보이시죠? 드디어 이걸 쓸 일이 왔네. 얘들아 저 식 여기다 하나만 쓰자. fx가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됐기 때문에 f0은 3의 제곱이라서 9고 27이네 왼쪽은.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b가 아까 뭐였죠? 9였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f-9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36이죠? 36. 결국은 27a가 27은 36a다. 이렇게 된 거지. a라는 애가 약분하면 4분의 3이구나. 다 구했네. a는 4분의 3, b는 9, fx는 x 플러스 3이죠. 다 구해버렸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만 일단 좀 써볼게. 답은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a 여기다 4를 더해야 돼. 그럼 4분의 16, 19네. 그 다음에 4 빼기 b는 여기다 9 넣는 거면 뭐야? 마이너스 5 넣는 건가? 마이너스 5 넣으면 4죠? 그래서 답을 19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틀린 거 없죠 지금?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잘 봐. 이 얘기는 많이 했어. GT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GT가 0이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T가 0인 애의 근이 쟤와 쟤뿐이라는 거예요. 얘 넣으면 0이고 얘 넣으면 0인데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로 넘어와. GT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쭉 해. 쭉 해. 그 유리화를 했어. 여기는 숫자고 여기 있는 애는 그럼 존재를 해야 돼. 존재 안 하는 애는 끝났어. 얘네밖에 없어 지금. 그럼 여긴 존재해야 돼.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다시피. 그래서 fx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져줘야 여기를 날리고
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극한값이. 이해되시죠? 자, 하나 이상이라는 거 알아서 여기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fx가 x 플러스 3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인수가 하나 더 있다고 해보면 왼쪽에 하나 있다고 해보면 모순, 오른쪽에 있다고 해보면 모순. 이해되지? 흰색이랑 노란색으로 다 설명했어. 그거 하면서 b가 왜 3보다 크다고 써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파란색처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평행이동을 9만큼 해서 6이 돼서 마이너스 3과 6분이 없다는 얘기구나. 얘들 알겠어요? 그래서 b가 9구나. 그리고 a도 정해지는구나. 다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22번이 좀 어려운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좀 이렇게 깊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얘들 알겠지?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고 또 추후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랍니다. 힘들 내세요.